어린 시절 지극히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지극히 평범한 유년 시절을 보낸 김태리. 김태리는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특별히 조용하진 않지만 흔히 말하는 시끄러운 아이도 아닌 그야말로 평범한 학생이었죠. 하지만 김태리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자신만의 고민이 있었는데요. 바로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장래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의뢰 학생이라면 누구나 할 고민이었지만 김태리의 고민은 단순히 돈을 어떻게 벌까 하는 그런 고민이 아니라 자신의 텅 빈 가슴을 채워줄 꿈을 찾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중학생 때는 막연히 그림 그리는 것이 행복해 특성화고의 디자인과로 진학했지만 머지않아 이 길은 자신의 꿈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후의 인터뷰에서는 내 고등학교 시절은 그야말로 노잼이었다. 첫사랑, 꿈, 낭만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죠. 그 후 이번에는 또 막연하게 아나운서라는 꿈을 꾸고 경희대 언론정보학부에 지원하게 되는데 당연했다고 해야 할까요? 대학에 붙긴 붙었지만 역시나 이번에도 김태리는 다른 꿈을 찾아 방황할 뿐이었습니다. 실제 김태리가 말하길 대학교 1학년 때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정말 망나니처럼 미친 듯이 놀아서 한 번은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시고 집에 안 들어가자 작은아빠가 실종신고를 했을 정도라고 하죠. 이때까지도 김태리는 자신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앞으로는 또 뭘 해야 하는지 고민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태리는 자신의 인생을 바꿔줄, 자신의 텅 빈 마음을 채워줄 무언가를 찾게 되는데요. 바로 신인단원을 모집한다는 연극 동아리의 포스터였죠.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김태리는 당연히 연기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영화 역시 유명 감독의 영화가 개봉하면 관람하는 정도로 영화에 대한 관심도 크지 않았죠. 하지만 사람의 운명이라는 게 정말 정해져 있는 걸까요? 김태리는 홀린 듯이 연극부에 지원했고 처음으로 연기라는 것을 접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전 처음 연기를 접한 김태리는 마치 신기루를 쫓아 사막을 헤매던 사람이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처럼 꿈을 찾아 헤매던 김태리의 텅 빈 마음속을 가득 채워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공연 준비부터 무대 연기, 관객들의 박수까지 지금까지는 느껴보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가슴을 벅차오르게 했고 이것들이 모여 비로소 김태리라는 사람을 존재하게 했죠. 김태리는 배우라는 직업이 평생 가져도 자신의 텅 빈 마음을 가득 채워줄 것 같았고 결국 오랜 방황 끝에 자신의 길을 배우로 정하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김태리는 연극부에 살다시피 하면서 연기에 푹 빠져들었는데요. 부모님도 큰 반대 없이 김태리의 꿈을 응원해 주었고 처음엔 달가워하지 않았던 친척들도 공연을 하며 행복해하는 김태리의 모습을 보고는 마음을 바꿨다고 하죠. 그렇게 대학생활 동안 연극을 하며 연기에 대한 사랑은 커져만 갔고 졸업할 즈음이 되어선 대학로로가 3년간 연극단 활동을 하며 대여섯 작품에 출연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태리의 인생을 바꿔줄 황금 동아줄이 내려오게 되는데요. 바로 충격적인 수위로 대한민국을 놀라게 했던 영화 아가씨의 오디션이었습니다. 이 오디션은 공고가 올라올 때부터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는데 작품의 감독이 그 유명한 박찬욱 감독인 것은 둘째치고 오디션에 걸린 조건이 정말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바로 노출 수위 협의 불가라는 듣기만 해도 불안해지는 조건이었죠. 박찬욱 감독의 영화 수위는 상당하기로 유명한 마당에 협의도 불가능했고 또한 자칫하면 영원히 노출 이미지로 자신의 이미지가 굳을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김태리는 이미 자신보다 유명한 사람들이 오디션을 먼저 봤다는 소식을 들으며 가능성이 없음을 직감합니다. 하지만 김태리는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연기를 하기 위해 조금 더 큰 무대에서 연기를 하기 위해 설사 그 가능성이 말이 안 될지라도 망설이지 않고 지원하게 되죠. 오디션장에 도착한 김태리는 작중의 아가씨와 대화하는 장면을 즉석에서 연기해냈고 박찬욱 감독의 밥 먹자라는 말과 함께 오디션 합격 통보를 받게 됩니다. 참고로 당시 경쟁률은 무려 1500대 1이었다고 합니다. 1,500명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합격 통보는 어떻게 받았나요? 예, 1대1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의 거장 박찬욱 감독과 유명한 대배우들 사이에서 연기하게 된 김태리. 누가 봐도 이건 엄청난 기회였지만 동시에 김태리에게는 자신에게 내려진 엄청난 시련이었습니다. 배우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굳이 이렇게 큰 작품으로 출발할 필요가 있나? 혹시 그 선택으로 인해 간신히 찾은 배우의 꿈이 망가지는 건 아닌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김태리는 자신이 연기를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자신을 좀먹어갔습니다. 좀처럼 자신의 연기에 대한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태리는 여기서 쉽게 무너질 사람이 아니었죠. 감독님이 나는 너로 정했다라고 하셨던 말씀이 많이 지탱이 됐던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기분이? 벅차고 설레고 하고 싶다는 마음이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이후 김태리는 연기를 함에 있어 빠르게 자신감을 찾아갔고 조금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박찬욱 감독이 지시하는 대로 믿고 따르며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연기를 끌어내었습니다. 그 결과 영화 아가씨는 한국 영화 최초로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했고
다양한 영화제에서 상을 휩쓸며 큰 성공을 거두었죠. 또한 김태리는 뉴욕타임스에서 선정한 올해를 빛낸 신예 4인의 이름을 올리며 성공적인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첫 작품부터 엄청난 성공을 맛봤기에 그 다음 작품에서의 추락을 걱정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김태리는 한 인터뷰에서 연기에 대한 그녀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작품에서 김태리 다시 보니까 별거 없더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만약 그런 얘기를 듣더라도 크게 개의치 않을 거다. 그 다음에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면 되니까. 다시 말해 김태리는 팬들의 인기, 사랑보다는 자신을 비로소 김태리라고 정의할 수 있는 연기라는 행위 자체가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그녀의 굳은 결심에 시련을 주려는 듯 큰 어려움이 닥쳐오게 됩니다. 아가씨의 기록적인 성공 이후 김태리에겐 정말 수많은 작품들이 들어왔는데 그중 선택된 작품은 바로 1987. 1987에서 김태리가 연기한 캐릭터 연희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의 20대와 지금 영화를 관람하는 20대를 연결하는 일종의 연결고리였습니다. 지금의 20대가 당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과거 20대의 눈으로 연희라는 캐릭터를 연기해내야 했죠. 하지만 문제는 김태리 역시 지금의 20대라는 점이었습니다. 그 시대를 직접 겪어보지 않고서는 당시의 20대가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었을지는 알 수가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사실 평범한 대학생, 여고생, 지나가는 행인 등등 지금까지 연기해왔던 캐릭터들은 자신이 살면서 겪었던 경험들로 캐릭터를 구축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아가씨의 수키가 조금 특이한 케이스이긴 했지만 감독님, 대배우, 주변 스태프들의 도움으로 캐릭터를 그려나갈 수 있었죠.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캐릭터를 연기해 나간다는 것은 그 자체로 배우의 한계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1987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해 김태리는 미스터 션샤인에 출연해 고해신의 역을 맡게 되는데요. 역시나 1900년대를 살아본 적이 없다 보니 당시 시대 배경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또 독립을 위해 애쓰는 고해신의 심정을 100% 이해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김태리는 자신이라는 사람을 존재하게 하는 연기 그 자체를 못하게 되자 큰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왜 이걸 이해하지 못했을까? 왜 이런 부분을 갖추지 못했을까 등 많은 자책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역시 김태리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고 미스터 션샤인의 촬영 중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해당 캐릭터를 보고 나라면 어땠을까를 생각하며 연기를 했다면 이제는 김태리라는 사람을 버리고 내가 해당 캐릭터가 되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만의 연기법으로 미스터 션샤인의 남은 회차를 촬영한 김태리. 그녀의 오랜 고민과 해결책이 맞았다는 듯이 드라마는 대성공을 거두었고 동시에 그녀의 연기 또한 많은 칭찬을 받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미스터 션샤인 이후 그녀에게는 계속해서 작품이 들어왔고 최근에는 25, 21라는 작품 속에서 나히도라는 캐릭터를 연기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역할 역시 펜싱이라는 겪어보지 못할 컨셉의 캐릭터였지만 자신만의 연기법으로 성공적으로 연기해냈고 그 결과 백상예술대상에서 여자 최우수 연기상을 받으며 그녀의 연기력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절대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같이 한 분들, 스태프분들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너무 고생하셨고 너무 감사하고 이거는 25, 21 작품 자체에 바칠게요. 평소 물건을 잘 떨어뜨리고 화장실 불 끄는 것도 자주 잊어먹고 했던 말도 종종 까먹고 한마디로 덤벙거리는 성격의 김태리. 하지만 펜과 노트는 습관처럼 챙겨다니면서 시나리오를 보며 느낀 궁금증과 그 해답을 찾으려 했던 노력들, 오늘 부족했던 점들을 매일매일 기록한다고 하는데요. 연기를 하지 않고 쉬는 날에도 연기만을 생각하며 자신의 꿈인 연기에 대한 집념이 정말 장난이 아니죠. 현재는 올해 여름 외계 플러스 인이라는 영화의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제목과 포스터, 예고편만 보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감이 잡히지 않지만 선구안이 좋기로 유명한 김태리가 고른 작품인 만큼 많은 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기에 대해 고민하며 발전하고 있는 만큼 과연 앞으로는 어떤 놀라운 연기를 보여줄까요? 그럼 오늘의 영상 시청해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